최근 들어서 SNS 중독 경향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아서 이것과 관련된 변인들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이 그림을 보시면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지금 거의 95.8% 정도 돼서 거의 대부분의 깐난쟁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있고요. 그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SNS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스마트폰이 지금 현재 87.2% 정도가 다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2011년에서 2018년까지 이렇게 급증을 하고 특히 이제 5G 세상이 오면서 아마도 더 스피드하게 우리가 정보를 또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만들어짐으로써 아마도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스마트폰 중독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의 이용 현황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건 2018년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 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월등하게 18세에서 24세 82.1%, 그 다음에 25세에서 34세 80.3%, 이렇게 해서 대학생부터 한 34세까지 거기에 SNS 사용률이 이렇게 비율이 되게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재미로 좀 더 보면 페이스북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갈수록 뭘 많이 쓰느냐면 카카오 스토리나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밴드의 사용량도 55세에서 64세는 25.0%로 좀 증가하고요. 이 부분들을 좀 재밌게 한번 봐주시고, 어쨌든 SNS를 사용하는 연령대가 대학생을 전후로 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SNS 중독 경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SNS 중독 경향성과 연관이 있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대인관계 지향성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대인관계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과도하게 투자를 합니다. 여러 가지 SNS뿐만 아니라 술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겠죠. 동아리 활동이나. 그래서 많이 투자를 하고, 특히 대인관계 지향성이 높을 경우에 자신의 좋은 모습, 부족한 모습보다는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있는 그런 SNS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좋은 곳에 가서 밥을 먹었어. 나는 이런 어떤 재미있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면 중독 경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을 때 일종의 이제 보상 심리가 발동을 해서 SNS에 과몰두하는 경향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행 연구를 살펴봤더니 김형수나 황의연 논문에서 이 경향성이 높아진다라는 보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변인으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봤는데요.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우선은 타인에 대한 정보나 이런 데 민감하고, 타인의 어떤 반응을 굉장히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불안함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없는 사이에 타인이 더 보람찬 경험을 할 것 같아서 그걸 계속 확인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서 SNS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SNS 사용을 부추기고, SNS 사용을 많이 할수록 또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 의하면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기인데요. 대학생들은 소외감 감소 목적으로 SNS 중독 경향성이 다른 연령대보다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 또한 SNS 중독 경향성과의 관련 변인으로서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 지향성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어떤 영향 간의 구조적 관계를 좀 밝혀볼까 해서 여러 가지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우선은 대인관계 지향성이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속에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매개 효과가 있는가, 이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SNS 중독 경향성의 예방과 또 상담 치료의 개입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연구 대상들을 살펴보면 지금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설문지는 25명을 했고요.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측정 도구는 관계 지향성 척도는 성격 양식 질문지를 사용했는데요. 백이 개발한 건데, 이거를 주원선 전술 신솔지가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사용한 걸 중심으로 대인관계 지향성 척도를 봤고요. 한국형 소외에 대한 두려움 척도를 이분들이 개발한 타당화 작업을 한 부분인데, 이걸 사용했고, SNS 중독 경향성 척도는 오윤경이 개발한 걸 중심으로 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우선은 연구 결과에서 상관관계를 우선은 이 가정할 매개 변이를 가정할 수 있는 서로 간의 관계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를 했더니 SNS 중독 경향성과 대인관계 지향성은 0.401, 그 다음에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0.368, 그 다음에 두 대인관계 지향성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0.304의 상관을 보여서 어느 정도 가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서 연구를 더 진행을 했습니다.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우선은 베런과 캔리가 제시한 3단계 매개 효과 검증 과정을 거쳤는데요. 처음에 대인관계 지향성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력을 미치는 걸 봤더니 지금 T 점수 유의하게 베타 값이 0.304로 보였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지향성과 SNS 중독 사이에서 또 영향력이 베타가 0.401로 T 값이 유의하였고, 그 다음에 SNS 중독 경향성과 이 두 변인가의 영향력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되었는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대인관계 지향성과 SNS 중독 경향성 사이에서는 베타 값이 0.401이었는데 여기서는 두 변이를 함께 투입했을 때 0.301로 축소가 된 걸 보면 이 결과를 통해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벨 테스트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소벨 테스트를 했더니 유의하게 나와서 이 부분 매개가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 결과를 통해서 논의를 좀 살펴보면, 첫째는 앞에서 서론에서도 살펴봤는데 이 대인관계 지향성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 SNS 중독 경향성 간에는 깊은 어느 정도의 3.3 이상의 상관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지향성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매개로 SNS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더니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봤을 때 의의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앞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대인관계 지향성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다는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처음으로 대인관계 지향성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좀 이 연구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집단주의의 특성이 강한, 지금 좀 달라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 문화 속에서 동질감을 통해서 소외감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 그런 어떤 측면의 경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대인관계 지향성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부분 매개로 하여 SNS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적 관계가 밝혀졌고, 이러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SNS 중독 예방과 상담 치료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의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